싱글로 살기. 아론 및 신성한 어머니와 함께한 캐시의 세션. 영매 바바라가 불러오는 무한한 사랑과 지혜의 소유자이자 깨달은 존재인 아론과 함께하는 세션을 나는 손꼽아 기다렸다. 아론은 탄생 전 계획을 포함해 지구 차원과 관계되는 모든 생각, 말, 행동이 기록된 비물질 차원의 아카식 레코드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 세션에서 신성한 어머니까지 만나 소통하게 될 줄은 몰랐다. 바바라의 설명에 따르면 신성한 어머니는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성모 마리아, 관음보살 등의 최고의 여성 의식들이 합쳐진 존재이다. 세션은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내 얼굴 중간에 전화기가 있습니다. 아론이 말했다. 바바라가 자신과의 채널링을 시작하자 세션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농담을 한 것이다. 아론이 있는 비물질 영역에서는 당연히 모든 소통이 텔레파시로 이루어진다. 아론에게 전화기는 기이하고 생소한 도구일 것이다. 캐시, 만나게 되어 기뻐요. 지금 내 앞에는 로비 써준 질문 목록이 있네요. 캐시, 몇 분 정도 나를 그냥 바라봐 주세요. 그럼 우리 에너지장이 더 잘 연결될 거예요. 바바라가 말했다. 아론이 바바라의 컴퓨터 모니터에 떠오른 캐시의 이미지를 찬찬히 살폈다. 아론은 캐시의 몸과 그 몸을 둘러싸고 있는 에테르체를 관찰하면서 그녀의 오라가 어떤 색인지, 현재 에너지가 막혀 있는 곳은 없는지 살폈다. 아론이 말을 시작했다. 캐시, 탄생 전 계획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당신은 아름다운 저택을 구상합니다. 하지만 서재나 작업실, 멋진 일광욕실 같은 부수적인 방들은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당신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집의 중심입니다. 이 집의 중심이 바로 당신 영혼의 계획이고, 이 계획을 알면 당신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당신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이번 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집의 중심입니다. 당신은 과거 여러 생에서 타인의 칭찬과 존경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실 아무리 많은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아도 부족했죠. 누가 칭찬을 해줘도 언제나 내가 정말 그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하고 느꼈으니까요. 그렇게 늘 미묘하게 자기 부정을 해왔던 겁니다. 캐시, 그런 전생들 중에는 당신이 남자로 살면서 결혼한 적도 한 번 있었어요.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식도 많이 낳았고요. 그런데 아내가 자식들 돌보는 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당신은 아내한테 별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죠. 여기서 당신이란 과거 당신의 카르마적 선조를 의미해요.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했어요. 아내도 당신을 사랑했고요. 하지만 당신은 이 여자에서 저 여자로 옮겨 다니며 바람을 피웠죠. 그 여자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로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싶어서요. 바람 피운 것만 빼면 당신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참 잘했어요. 늘 사랑으로 대했고 잘 놀아주었죠. 당신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당신 스스로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으니까요. 또 다른 전생에서 당신은 오늘날로 치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나라의 통치자였어요. 하지만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원했죠. 더 많은 땅을 원하고, 더 많은 사람의 숭배를 받고 싶고, 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싶고, 더 강력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걸 이루지 못하고 죽었죠. 이 두 전생은 자신을 진정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수많은 생애 중 단 두 예에 불과해요. 캐시, 이제 더 오래전의 생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두 전생보다 훨씬 더 옛날 일입니다.
당신은 소녀예요. 부모님은 당신에게 언어 폭력을 일삼아요. 아버지는 성적인 학대까지 합니다. 당신이 그 생에 태어난 것은 학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대에 대해 싫어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싫다는 말을 못해서 자신에게 대단히 화를 내며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한 거야. 나를 강간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었죠. 이 아이는 사랑이 필요했는데 복종하는 것 외에는 사랑받는 법을 몰랐으니까요. 복종하면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복종하면 최소한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분노가 당신 자신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길게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자기 부정은 대개 학대를 당하고 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자신에게 그걸 쏟아부었던 전생으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그 분노는 당신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타인 앞에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이번 생에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거나 자기 비판 없이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거 생에서 학대받은 것이 그 이유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문제가 바로 집의 중심이라는 걸 알고 태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의도를 가지고요. 자신의 슬픔, 두려움, 분노 등을 이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돼라는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생에 태어난 가장 큰 의도인 만큼 캐시 당신한테는 깊은 관계와 사랑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사랑 가득한 파트너를 불러들이지도 못하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파트너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지 카르마의 흐름이 그런 것뿐이에요. 캐시, 그 카르마를 치유하기 위해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깊고 친밀한 관계를 찾는 데는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다만 습관적으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진정으로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아론이 잠시 쉬었다 다시 말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질문은 짐과 결혼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보기에 두 사람은 결국 사이가 멀어졌을 겁니다. 짐은 당신을 사랑했을 테지만 당신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 테니까요. 한없이 주고 사랑하려는 그를 당신은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안전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둘 사이에 불화가 생겼을 거예요. 불화가 생겨도 해결책을 배운다면 더 좋은 관계를 영위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당신으로서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아론은 캐시의 영혼의 짝인 스타하트에 대한 내 질문에 대답했다. 영혼의 짝이 뭔가요? 영혼의 짝이란 마치 9달 동안 같은 자궁을 공유하다가 태어나는 일란성 쌍둥이처럼 말 그대로 근원에서 함께 태어나는 당신이라는 의식의 정수입니다. 당신과 당신 영혼의 짝은 서로를 영원히 돕겠다는 의식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함께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혼의 짝이 꼭 한 명일 필요도 없고요. 여러 명일 수도 있죠. 캐시, 간단히 말해 스타하트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이 당신 영혼의 의도를 잘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해요. 스타하트는 당신이 자기 감정을 잘 받아들이게 도우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그런데 당신은 자신이 그렇게 느끼도록 놔둘 수 있나요? 캐시, 바바라가 체연하고 있는 우리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개체가 있어요. 어머니는 신성한 어머니와 그녀의 모든 측면들이 말 그대로 높이 발현된 존재입니다. 이 어머니는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 어머니가 잠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바바라를 통해 몇 분 동안 당신 눈을 들여다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지 당신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어머니한테서 나오는 사랑을 느끼게 될 거예요. 분명히요. 하지만 당신은 저항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잠시 물러나세요. 그리고 질문해 봅니다. 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어떨까? 나의 가치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지는 않을까? 내가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미련 없이 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이 사랑은 내 것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오는 내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보세요. 느낄 수 없다면 네, 그것도 좋습니다.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사랑을 밀어내고 있나요? 조금이라도 저항감이 느껴지나요? 신성한 어머니와의 다르시한 경험이 있는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었다. 내가 신성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는 거의 아무 말 없이 바바라의 눈을 통해 나를 응시하기만 했는데 그렇게 강렬한 사랑과 존경이 담긴 눈빛은 이번 생에서 경험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순수한 사랑이 내 안팎으로 흘러내리더니 나를 껴안듯 꼭 감쌌다. 아론의 의식이 물러나고 신성한 어머니가 바바라의 몸을 이용하기 시작했으므로 우리는 잠시 동안 말없이 기다렸다. 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을 사랑해요. 신성한 어머니가 캐시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대를 어떤 상황에서든 조건 없이 사랑해요. 신성한 어머니는 이제 내가 전에 느꼈던 것처럼 강렬하고 진실한 사랑의 눈길로 캐시를 응시했다. 그대의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나는 지금 내 팔을 그대와 로베게로 뻗고 있습니다. 그대는 신의 불꽃이에요. 그대는 빛이 납니다. 다른 모든 인간들처럼 그대도 어떤 면은 잘못을 하고 그래서 일그러져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대는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정원일로 손이 더러워졌다고 손을 잘라낼 건가요? 그냥 씻으면 되지요. 씻고 나면 깨끗하고 온전한 손이 그대로 있다는 걸 그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랑을 잘라내려고 하나요? 그대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그것도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기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대는 이렇게 사랑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렵기 때문에 자신이 온전히 사랑받도록 허락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랍니다. 이번 생에서 나는 사랑과 빛을 추구해 왔어요. 나 자신이 신성한 빛이라고 이해하면서요. 캐시가 대답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나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며 살아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말하는 캐시는 참을 수 없다는 듯 크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캐시, 그렇지 않아요. 신성한 어머니가 안심시키듯 말했다. 그대는 그동안 심도 깊게 작업을 해왔답니다. 하지만 그런 작업은 대개 한 층을 마치고 나면 다시 더 깊은 층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가장 깊은 층은 보통 너무 고통스러워 거기까지 내려가기가 정말 어렵지요. 캐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대의 전생이 둘 있어요. 하나는 아론이 말한 학대받은 소녀로 살았던 생이에요. 지금 그대의 그 기침은 아주 깊이 억압된 기억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아빠가 강간하려고 덮칠 때 그 아이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손을 들어 아이의 숨이 막힐 정도로 입을 틀어 막았죠. 수없이 그랬어요. 밤이면 그는 늘 그대의 방으로 왔지요. 집 뒤 헛간으로 도망쳐도 아빠는 그대를 찾아냈어요. 도망갈 곳이 없었죠. 그때 그대는 사춘기 소녀였어요. 아빠가 그대를 억지로 눕히고 그대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럼 그가 어찌나 입을 세게 틀어막든지 어떨 때는 거의 질식할 정도였죠. 이게 그대가 기침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예요. 목을 열고 분노를 토해내고 싶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사실 분노를 묻어두는 그대만의 방식이었어요. 누구나 가장 깊은 분노는 그렇게 묻어두려 하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전생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전생에서 그대는 그대 자신을 향한 분노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대는 어린 자식 셋을 데리고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죠. 나룻배라고 합시다. 그대들 외에도 25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물살이 몹시 사나워서 사공이 배를 통제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배가 바위에 부딪히고 말았죠. 그대도 사람들도 사납게 흐르는 강물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지요. 그대는 제일 어린 아기를 한쪽 팔로 안고 다른 팔로는 다른 두 아이를 붙잡은 채 안간힘을 쓰며 물 위에서 바둥거렸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대는 사공에게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대는 그 사공이 너무 어려서 미숙하고 조심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강을 가로질러 두꺼운 밧줄이 있고 그 밧줄은 강가의 도르래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공은 밧줄을 잡고 배를 똑바로 움직이게만 하면 됐는데 자꾸 방향을 틀다 보니 밧줄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끊겨버린 거지요. 그렇게 그대는 강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았죠. 두 아이는 이미 놓쳐버렸고 이제 가장 어린 아기라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발버둥 쳤어요. 어떻게든 물 위로 고개를 쳐들려고 했지만 머리는 자꾸 물속으로 가라앉고 목구멍으로는 물이 치밀어 들어왔어요. 거기에 분노도 또 공포도 함께. 결국에는 아기도 놓치고 그대 자신만 살았죠. 어쩔 수 없었어요. 일부러 손을 놓은 게 아니었죠. 그대는 죽을 것 같았고 그대가 죽으면 아기도 물론 죽었겠죠. 그때 누군가가 그대를 끌어올려 주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떠내려가고 없었죠. 그대는 아이들을 살리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다행히 제일 큰 아이는 혼자 어찌어찌 강가로 기어 올라왔지만 그래도 그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죠. 사공과 그대 자신을 향한 분노가 너무너무 깊었어요. 그때부터 그대 인생은 고통 그 자체였어요. 아론이 말을 해도 되겠는지 묻는군요. 신성한 어머니가 우리에게 알려주고는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아론이 다시 바바라를 통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캐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나의 메타포로 이용해 봅시다. 당신 의식의 흐름, 이것은 곧 당신 자신이기도 한데 이 당신을 덮친 불행을 극복하지 못한 때들을 위한 메타포로요. 용서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신이 겪은 것과 같은 상황에 부닥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용서할까요? 말 그대로 인간적인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캐시, 지금 우리는 가장 깊은 치유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당신을 용서하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당신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파트너도 불러들일 수 있어요. 캐시, 당신이 자신을 속이거나 기만하며 살아온 게 아니라고 신성한 어머니가 말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나요? 당신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한 것뿐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깊은 층은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두려움 때문에 남을 해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어떻게 해쳐왔는지 보고 모든 인간 경험과 모든 존재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깨어난 영혼, 즉 진정한 당신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깨어난 상태에서 살게 되지요. 질문이 있어요. 내 첫 남편 커트가 전생에 나를 학대한 그 아버지인가요? 캐시가 물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당신은 적절한 때에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싫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알겠나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남편 마이클이 그 사공인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만도 했지요. 그럼 이제 말해보세요, 캐시. 당신은 왜 그 두 남자에게 끌렸나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과거의 카르마를 치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커트의 경우 이번에는 싫다고 말하는 것으로, 마이클의 경우 미성숙하고 책임감 없는 파트너에 만족하며 살지 않는 것으로 말이에요. 당신의 탄생 전 의도는 이번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 자기 부정 때문에 나를 제한하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였어요. 당신은 자신이 왜 마이클에게 끌렸는지 궁금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은 마이클이 무책임한 남자였던 어느 전생에서 그를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 둘은 이번 생에 함께 태어나면 당신이 싫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가 돕고, 또 그렇게 말함으로써 당신이 그를 돕기로, 그 다음에는 둘이 각자의 길을 가기로 영혼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둘이 일생을 함께할 계획은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 당신들에게 필요한 작업을 정말로 할 수 있었다면 혹시 함께 살았을지도 모르지만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늘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수많은 생이 필요하기도 하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아론으로부터 캐시의 탄생 전 계획에 대해, 커트와 마이클과 함께 짠 계획에 대해 듣고 있자니 지구 차원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 사실이 다시 한번 실감되었다. 이번 생에서 그 두 남자와 관계를 맺었을 때 캐시는 학대받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그 두 남자가 자기 인생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가끔씩 했다. 하지만 탄생 전 계획은 늘 어떤 방식으로든 성장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 촉매자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촉매자들은 위대한 지혜와 사랑으로, 또한 모두에게 최고선을 베풀려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론이 계속해서 말했다. 캐시, 그 두 전생에서 겪은 숨막힘, 말 그대로 강물에 빠졌을 때와 그리고 아버지가 당신 입을 틀어막았을 때의 느낌에 주목해봐요. 아버지가 입을 틀어막았을 때도 외부의 물질이 폐로 들어와 숨을 못 쉬게 한다는 점은 익사할 때와 비슷하죠. 이 경우에는 그 외부 물질의 일부가 분노예요. 당신의 발작적인 기침도 부분적으로는 당신이 수많은 생들에게 삼켜왔고 토해내기를 원했던 그 분노의 다름 아니고요. 이제 다음 단계는 그 분노를 더욱 고통스럽게 내지르거나 분출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화가 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격렬한 분노가 치민다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 안에는 이 분노가 머물 공간이 있다 하면서 숨을 내쉬는 겁니다. 분노는 상황이 만듭니다. 분노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 분노를 내 안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분노를 내보낸다. 이 분노를 날숨에 실어 내보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아론은 생각과 감정이 외부 상황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외부 상황이 사라지면 생각과 감정도 사라진다.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실을 알아차릴 때 더 이상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 자신이라 믿지 않게 된다. 생각과 감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전달하는 것이다.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꼭 표현하거나 그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사라지게 마련이다. 캐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아론, 제발 이 분노를 가져가 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당신에게 주고 벗어나고 싶어요. 당신의 친구 스타하트도 당신을 도울 겁니다. 스타하트는 당신 영혼의 짝이자 이번 생에서는 당신의 주된 안내자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스타하트에게 요청하세요. 사랑 가득한 존재 누구에게라도 요청하세요. 아론, 내가 끼어들었다. 이 장을 읽는 사람 중에는 싱글이어서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자포자기한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들도 자기가 왜 파트너를 찾지 못하는지 알고 싶어 할지 모르죠. 그리고 싱글로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괴롭다고 여길 수도 있고 혼자서 늙어 죽을 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싱글로 사는 것에 영적으로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이 있다면 이들이 알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싱글이어서 불행하다거나 괴로워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들은 사랑받고 있어요. 언제나 사랑받고 있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죠. 흥미롭게도 싱글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나이 많은 영혼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도 갖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신에 대한 아주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다양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이들은 자신을 비난하죠. 그리고 그런 자기 비난이 싫어서 자신을 철갑으로 두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기도 하죠. 모든 존재를 언제나 자애와 연민으로 대하는 그 완벽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들은 자신을 비난해요. 이들은 어떻게든 자신에게 연민을 가져보겠다고 영혼 일대에 결심했기 때문에 사랑이 깊은 사람을 만나기보다 분노를 부르는 사람과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어. 나는 사랑이고 나는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맞아. 나도 인간이야. 못을 밟으면 발바닥에 구멍이 날 거고 아플 거야. 누군가가 공격해 오면 원래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도 괜찮아.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못에 찔린 발바닥이 아픈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중요한 것은 고통이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걸 자기 심판으로 키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연민으로 대하는 촉매제로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분노를 부르는 사람들을 자꾸 초대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연민을 갖고 시작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신에 대한 비난을 멈춘다면 이 나이 많은 영혼들은 자신들과 진보 수준이 비슷한 오래된 영혼들을 초대해 그들과 함께 원하는 작업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분노와 그에 뒤이은 자기 심판을 위한 촉매자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촉매자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힘들어하는 당신들 모두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나는 아직도 사랑의 마음을 완전히 열고 있지 않은가?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에게 왜 아직도 마음을 열고 있지 않은가라고요. 당신이 오래된 영혼으로서 성장의 한 단계를 통과하는 중임을 믿기 바랍니다. 당신들 중 일부는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지만 여전히 연민을 느낄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삶에 불러들이며
따라서 그들과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당신 마음이 너무 여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당신 안에서 아직도 일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볼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기 때문에 그들과 깊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자신을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비판적임을 이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요. 당신 안에 그것을 분명히 보고 그것의 연민을 느낄 때까지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사랑의 자신을 완전히 열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나는 친밀한 관계를 구하는 싱글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당신은 자신을 더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따라서 사랑 가득한 파트너를 당신 삶에 초대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싱글인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아직 이번 생에서 자신을 사랑하기로 의도한 만큼 충분히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싱글인 겁니다. 자신을 더 충분하게 사랑한다면 당신은 사랑 가득한 파트너를 저절로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또다시 당신을 심판하지는 마세요. 내가 아직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성한 어머니가 캐시에게 말했듯이 당신들 모두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들이에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위험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믿으세요. 이렇게 다 했는데도 당신 인생이 싱글로 끝날 것 같다면 당신에게 그런 인생 계획이 있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나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지? 라고 물어보세요. 나에게 어떤 나쁜 점이 있지가 아니라요. 그리고 또 이 좋은 점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이 즐거우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론은 지금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자기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이 더 가볍고 덜 위축되며 따라서 영혼의 지지를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아론이 이어서 말했다. 인생에 애정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주는 당신의 방식은 뭔가요? 당신은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나요? 당신들 중에는 선생님도 있겠지요. 다른 사람의 몸과 감정을 보살피는 사람도 있을 테고 땅을 가꾸거나 과일 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옷감을 짜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 삶에서 관계만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외롭고 관계를 원한다는 걸 알지만 당신 가슴이 기뻐하는 것과 당신이 베풀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고 그런 당신의 가치를 더 인정해 준다면 당신이 찾는 관계에 그만큼 더 많이 열려 있게 될 거예요. 나는 당신들을 사랑해요. 늘 당신들과 함께 할 거예요. 지나온 많은 생들에서 당신들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당신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어요. 롭, 당신도 사랑받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에게 넘겨요. 당신 질문에 적절한 대답이 되었나요? 아론이 마무리하며 말했다. 네, 그런데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한 생 전체를 혹은 상당 기간을 싱글로 보내기로 계획하는 또 다른 이유들은 뭔가요? 내가 다시 물었다. 때로는 그 이유가 카르마 치유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아론이 대답했다. 관계보다는 다른 무언가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술이나 의학,
종교 등의 길에 전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은 자신만으로 충분해서 꼭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빛나는 인간 존재로서 홀로 지구에 퍼뜨린 것이 지구의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걸 알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사과나무의 씨앗 한 알처럼 말입니다. 그 씨앗을 어느 새가 물어다 멀리 어느 비옥한 땅에 떨어뜨립니다. 이 땅에서 씨앗이 자라 이어코 꽃을 피우고 어엿한 사과나무가 되죠. 그 사과나무가 사과를 땅에 떨어뜨리면 거기서 또 새 씨앗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00년 후 그곳에는 사과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사방 수킬로미터가 넘는 땅에 수많은 사과나무가 들어섭니다. 모두 단 하나의 씨앗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런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씨앗이고 당신도 탄생 전 계획을 짜면서 그 씨앗이 되겠다고 선택했을 수 있지요. 당신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든 그곳에 사과나무 밭을 일굴 그 씨앗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음 3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